오전 설교 때 원래는 청년부를 위해서 준비한 내용이었는데 우리 어른들한테 이미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중요한, 가장 필요한 세 가지 금이 있다고 합니다. 뭐죠? 하나는 황금, 하나는 소금, 그리고 마지막은 지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하면 뭘 택하겠어요? 황금, 시원해서 좋다. 황금, 황금으로 소금을 살 수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이 없으면 황금이 소용이 있을까? 그래요. 지금이 없으면 황금이나 소금도 아마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수현이가 솔직하게 얘기한 것처럼 청년들에게 황금이 필요한 시대예요, 사실. 왜냐하면 우리 충건이도 통장에 용돈이 다 짤짤 다 떨어졌대요, 그냥. 그래서 항상 이 자금난에 시달려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런 형국이에요. 청년들이 거의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알바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일본의 작가 온 카와라라는 사람이 1966년부터 2014년까지 작품을 그리는데 하루라는 주제로 작품을 그렸대요. 매일 하나씩 그리는데 자기 작품 뒤에 오늘의 신문을 붙여놨대요. 그래서 바탕은 매번 바뀌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글자는 항상 흰색으로 표시했대요. 물론 그가 생각하는 오늘, 바로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아마도 그 작품을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톨스토이가 이런 이야기를 남겼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러시아의 대문호잖아요. 우리가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이때가 가장 중요한 때이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을 톨스토이가 남겼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이 정말 가장 중요한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황금, 소금, 지금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어떤 중년 부부가 카톡을 하는데 남편이 이걸 알았어요. 야, 황금, 소금, 지금, 야, 이거 되게 멋지다 해서 카톡을 딱 쐈는데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바로 황금, 소금, 지금이다 그랬더니 아내가 답신이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현금, 지금, 입금. 그래갖고 남편이 화들짝 놀라갖고 돈을 붙여주고 어떻게 톡을 남겼냐면 지금, 조금, 입금 이렇게 글을 남겼다고 해요.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이 대화 안에도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관계 안에 있고 지금 우리가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어떤 만남을 통해서 또한 이것을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만들어가는가, 그러면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폴란드의 시인 비스와바 쉼보르스카, 이게 제가 찾았지만 쉼보르스카 뭐 람보르기니도 아니고 하여튼 쉼보르스카, 이 사람이 두 번은 없다라는 이 시집에 이런 문구를 썼어요. 삶의 모든 순간은 빠르게 지나가고 다시 오지 않는다. 그 시간을 멈추어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당신이 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일은 단 한 번뿐인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일기일회의 심정으로 지금 이 순간을 100% 누리는 것뿐이다. 여러분, 혹시 예배의 자리에 억지로 오시는 분들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더러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안 그렇겠지만 억지로 와서도요, 그래도 그것을 기회로 여기고 100% 누리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아주 하나의 에피소드가 나오는데요. 오늘 1절에서 5절의 말씀이 바로
열매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1절에서 5절에 열매가 뭐냐 했을 때 회개라는 게 열매라고 보았어요. 그런데 저는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꼭 회개에다 초점을 맞추지 않고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있는가 혹은 열매 없는 나무인가 이것을 한번 알아보고자 해요. 이 비유로 말씀하신 데에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열매를 얻지 못했어요. 얼마가 얻지 못했냐?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땅 주인이 와서 이 무화과 심은 것에 대해서 열매를 좀 달라 했더니 포도원 지기가 열매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3년 동안이 나온 거예요. 1년, 2년, 3년에 걸쳐서 왔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더 감동이 되는 것은 포도원 지기가 8절에 이 볼륨 좀 낮춰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많은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나무는 진작에 찍어버려야 될 나무였는데 포도원 지기가 애지중지 이 무화과 나무를 키웠던 그 정성을 보더라도 남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년만 더 신경 써서 파고 또 거름을 주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포도원 지기의 정성을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요 그냥 길가에다 이게 뿌리면 되는 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길 가다가 어느 집 담벼락에 무화과가 이렇게 열매 맺어 있는 것들을 보셨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주인이 없네? 그래서 무화과를 따먹은 기억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길 가다가 알았어요. 길 가다가 그냥 주인도 없는 연고도 없는 무화과가 열매를 맺어 있어서 무화과 열매를 따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포도원 지기가 이 무화과 나무를 어디다 심었냐면 포도원에 심었어요. 여러분, 포도원은 포도를 심는 데예요. 그러니까 포도를 가꾸기 위해서 정성 들여서 밭을 일구었는데 무화과 나무는 그냥 길가에다 그냥 뿌려도 자라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자랄 수 있는 건데 그 무화과 나무를 잘 가꾼 포도원에 심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대단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찌 보면 우리 자신들 하나하나 훑어보면 그리 대단한 존재도 아니에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거기서 거기에요. 저만 보더라도 처음에는 제가 대학원을 8번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8년을 재수한 거죠. 재수라고 해야 되나? 제가 안타까운 것은 신대원 지원서에 몇 회 도전제냐라는 칸을 메워야 되는데 5칸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8번째 도전을 하고 있는데 그 원서도 없었던 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여러 번 도전하는 사람한테 프리미엄을 좀 주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나는 내 걸 다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오랜 기간을 그렇게 지나기 늦었어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뭐 한 번에 붙은 친구 또 재수해서 붙은 친구 많았지요. 그런데 그 친구들과 저의 차이라면 지금으로선 거의 없어요. 별 차이가 없어요. 제가 8년이나 늦었는데도 그 친구들 중에서는 담임 목회지를 아직 구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고 또 일찍 구한 친구들도 있고 대동소이해요. 별반 차이가 없어요. 또 고등학교 때 뭐 인문계 갔다 실업계 갔다 어떤 친구는 고등학교도 못 가고 신설학교에 가서 겨우겨우 지나겠다. 별반 차이가 없어요. 제 친구 중에 하나는 그런 신생학교까지 갔어야 됐어요. 수원에서 다닐 학교가 없어서 저 안양에 신생학교, 그래서 아무나 넣어도 다 들어가는 학교. 그리고 이 친구는 춤을 잘 춰갖고 놀기를 좋아해서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했어요. 그 수원의 평동이라는 장소에 롤러장이 있어요. 롤러스케이트. 그때는 수원에서 논다 하는 애들은 다 거기 모였어요. 그래서 롤러스케이트를 타다가 중간에 한 10분 댄스 타임이 있으면 진짜 난다 긴다 하는 애들이 거기 와서 다 춤추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때 당시에 이 패션 춤이 유행이었는데 너무나도 잘 치는 아주 대단한, 그렇다고 해서 뭐 훌륭하고 이런 게 아니고 노는데 정평이 나 있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여행사 대표이사로 지내다가 그것도 뭐 1년에 수익이 한 2억 3억씩 나고, 그러다가 야 이것도 다른 걸 해보겠다 해서 고기 도매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돈을 더 잘 벌어요. 그러니까 우리 수현이가 아까 황금이라고 그랬는데 이 친구는 돈을 끌어모으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볼 때 제가 뭐가 될까 이게 걱정이었는데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친구는 저랑 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한 친구예요. 단지 놀기만 좋아한 거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대동소이가 정답이에요. 큰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 나름대로의 삶의 영역에서 아름답게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친구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어 보이겠지만 특별하게 포도원 지기가 그 별 볼 일 없는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각양각색의 나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나무일지는 제가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어떤 나무인가 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이 포도원에 심겨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의 밭이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청년부의 테두리 안에 심겨졌다는 것이 대단한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원은요, 특별한 관심을 주는 밭이에요. 그냥 길가에 뿌려진 밭, 이런 나무가 아니고 거기 포도원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여기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겨진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포도원에 심겨진 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나무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나무이든지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한데 이 열매 맺음을 위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심은 포도원에 있는 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간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인이 와서 3년 동안 이렇게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데 열매도 없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 땅을 버려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지켜보는 것도 이제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포도를 심어도 얼마든지 많은 포도를 수확할 수 있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뭐라고 여기다 심어갖고 이런 특별한 관심을 주냐 이거예요. 그런데 포도원 지기가 좀 더 지켜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도록 노력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양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이 봉산교회라고 하는 이 청년부라고 하는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 또 다른 각양각색의 나무일지라도 또 여러분이 1년이건 2년이건 3년이건 열매 맺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목자인 양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파고 열심히 거름주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언젠가는 여러분이 열매 맺겠지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열매가 없다면 다음엔 찍어버려도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해가 되면 어떻겠어요? 목자의 포도원 지기는 또 빌겠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내가 여기 언젠가는 꼭 열매를 맺게 하겠다고. 여러분, 이런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목회자는 여러분들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정을 안다면 나무된 여러분, 특별한 관심으로 심겨진 이 포도원에서 귀한 열매를 맺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자라가는 청년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사실 저는 그 어려운 그 시절들을 겪어오면서 이런 뭐랄까요? 외톨이 같은 느낌이었었어요. 그냥 나는 정말 이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인가? 나는 그냥 어느 길가에 버려져서 아무에게도 관심 받지 않는 그런 존재일까? 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포도원에 심어서 그곳에서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저를 기다려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랑하는 아내가 그렇게 저와 함께 좋은 가정을 이루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118년의 전통을 가진 아름다운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하시고, 비록 다른 동기들보다 8년이나 늦었지만 뿐만 아니라 제가 외톨이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어요. 물론 우리 봉산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제가 거쳐온 교회들마다 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이번에 전국 어린이 대회 우리 장민성 어린이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서 많은 지인들을 만났어요. 참 세월이 좀 야속하더라고요. 어떤 장로님 이제 자기가 이 아동부 연합회 이제 마지막 대회에 참가하는 거라고. 연세가 많이 들었어요. 그때만 해도 막 젊으셔서 아동부 연합회에서 막 짱짱거리면서 그렇게 사역했던 분인데, 그런 분들도 저를 위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며 기도를 해주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특히 타지에서 오신 청년들은 우리 교육자들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포도원 지기와 같이 여러분들이 특별한 포도원에서 자라가는 무화과 나무, 그리고 언젠가는 거기에서 아주 좋은 열매가 맺힐 거라고 하는 그 기대,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을 대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수련의 마지막 날인데요, 즐겁게 보내시고, 그리고 내가 소중한 가치 있는 나무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 포도원에 특별하게 심으시고 열매 맺기를 바라신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